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뚝 하고 소리가 난 적 있으십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우두둑 소리를 낸 적은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소리만 나는 거지 아프진 않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 지점에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무릎에서 나는 소리에는 정말 괜찮은 소리와 관절이 닳고 있다는 소리가 따로 있다. 문제는 두 소리가 환자 입장에서는 거의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뚝뚝거리고 똑같이 우두둑 소리가 나는데 하나는 그냥 넘어가도 되고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라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소리를 구별하는 방법과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아버리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계단 테스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무릎 소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관절 안에 기포가 터지는 소리입니다. 무릎 관절 안에는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윤활액이 있습니다. 이 윤활액 속에 있던 작은 기체 방울이 관절이 움직일 때 순간적으로 터지면서 똑 하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런 소리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통증이 없습니다. 소리만 나고 아프지 않습니다. 둘째, 반복하면 소리가 잘 안 납니다. 방금 소리가 났던 자세를 바로 다시 해보면 한동안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포가 다시 차오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붓기나 열감이 없습니다. 무릎을 만졌을 때 다른 쪽 무릎과 비교해서 특별히 뜨겁거나 부어있지 않습니다. 넷째, 움직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소리가 나도 무릎을 평소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는 관절이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괜찮은 소리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주의 깊게 보는 소리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첫째, 통증이 함께 옵니다. 소리가 날 때 무릎 안쪽이나 앞쪽에 찌릿하거나 시큰한 느낌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것은 단순한 기포 소리가 아닙니다. 둘째, 소리가 거칠고 반복적입니다. 똑하는 맑은 소리가 아니라 사각사각하거나 서걱거리는 느낌의 소리가 움직일 때마다 반복해서 난다면 이것은 연골과 연골이 직접 마찰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붓기나 열감이 동반됩니다. 무릎을 만졌을 때 반대쪽보다 뜨겁거나 부어있는 느낌이 든다면 관절 안에서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넷째, 움직임에 제한이 생깁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거나 굽히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거나 특정 각도에서 걸리는 느낌이 든다면 연골이나 관절 구조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 조직이다. 많은 경우 소리와 약간의 뻐근함이 가장 먼저 오는 신호인데 사람들은 그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버린다.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관절이 닳고 있는데 왜 처음엔 아프지도 않을까요? 이유는 연골의 구조에 있습니다. 무릎 연골에는 신경이 거의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골 자체가 닳는 초기 단계에는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는 연골이 계속 닳으면서 그 아래에 있는 뼈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할 때입니다. 뼈에는 신경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연골이 어느 정도 이상 닳고 나서야 비로소 통증이라는 형태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즉, 통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연골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체중이 실리는 무릎 관절은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하중을 반복적으로 받습니다. 이런 하중이 수십 년간 누적되면서 연골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달아가게 됩니다. 소리가 통증보다 먼저 온다는 것은 바로 이 조용한 손상 과정을 알아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초기 신호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내 무릎이
어떤 상태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실제로 참고하는 자가 테스트 방법입니다.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보다 무릎에 훨씬 더 큰 하중이 실립니다. 이때 무릎 앞쪽이나 안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주의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쪼그려 앉아 보세요. 바닥에 완전히 쪼그려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이 동작이 힘들거나 무릎에서 뚜렷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연골에 이미 부담이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릎을 만져보세요. 양쪽 무릎을 번갈아 만져서 온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쪽이 눈에 띄게 따뜻하다면 염증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정형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릎 연골 손상은 초기에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많이 진행된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소리만 나고 아프지 않으니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의심되면 미루지 마시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연골을 오래 건강하게 쓰기 위한 평소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중을 관리하세요. 체중이 1kg 늘어나면 걸을 때 무릎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하중이 추가로 실립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튼튼하면 무릎 관절이 받는 충격을 근육이 대신 흡수해 줍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는 동작만 반복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쪼그려 앉는 자세를 줄이세요. 바닥 생활 쪼그려서 하는 집안일은 무릎 연골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면 의자나 식탁 같은 좌식이 아닌 생활 방식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딱딱한 바닥보다는 쿠션 있는 신발을 신으세요. 걷거나 운동할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신발이 무릎에 가는 충격을 상당 부분 줄여줍니다. 다섯째, 통증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골 손상은 통증보다 소리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릎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소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통증이 없고 반복하면 잘 안 나고 붓기나 열감이 없고 움직임에 제한이 없다면 괜찮은 소리입니다. 반대로 통증이 함께 오고 소리가 거칠고 반복적이고 붓기나 열감이 동반되고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한 소리입니다. 지금 바로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계단 내려갈 때 통증이 있는지, 쪼그려 앉기가 힘든지, 무릎에 열감이 있는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정형외과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평소 무릎이 좀 안 좋다고 느끼셨던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아침에 혈관을 지키는 습관과 자기 전 신장을 지키는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3가지를 함께 실천하시면 훨씬 더 건강한 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